대구경북작가회의 2024년 10월 문학제 우두머리가 없는 세상. 머리말. 1946년 남한에서 식량 파동이 왜 일어났을까? 1946년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흔히 식량 파동을 들고 있다. 식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1945년은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처럼 유례없는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하늘은 해방으로 해외에 있던 동포들이 귀환해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길래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이 되도록 하였는가? 일본군이 물러나고 우리나라에는 38선,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38선 이남의 한반도 질서 유지를 위해 남한에 주둔했다는 미군은 점령군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9월 6일 인천에 상륙한 하진은 9월 9일 서울에서 점령군 포고령을 발표한다. 그렇게 시작된 미군정은 다시 일제강점기 관료와 순사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렇게 미군정이 관리한 남한이 유례없는 대풍년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야 했을까? 1946년 신문학 유월호에 발표한 채만식의 소설 영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당시 한 달 월급이 1,200원, 천안에서 쌀값이 대두 한 말에 200원, 부산에서 800원을 했다고 한다. 소설에 등장한 인물은 월급으로 부산에서 쌀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천안에 가서 쌀 2마를 샀다고 한다. 그 사람은 한 달에 3번은 그렇게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부산에서 한 말은 800원에 쌀을 수집한 상인들은 그 쌀을 일본에 몰래 판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일본과 가까운 항구인 여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쌀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이들 수집상한테 판다는 것이다. 집에서 팔면 한 말당 150원 받지만 부산에 가지고 가면 600원이나 7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밀매꾼들은 앉아서 쉽게 쌀을 수집하여 일본에 팔 수 있고 농민들은 이때를 이용하여 그 이유는 모르지만 좋은 시세에 쌀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여 국내에는 쌀 부족으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벌어졌다. 그래서 권총을 한 자루 얻으면 쌀 밀 수출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깡그리 죽이고 싶다는 대화가 나온다. 좀 더 거리를 두고 보면 이렇게 일본의 쌀 밀 수출이 이루어진 이유는 미군정의 남한 정책에서의 거시적 문제점, 당시 정치인들의 현실 문제에 대한 무관심, 당시 관료들의 국가 관리의 부실, 상인들의 개인적 탐욕의 이기심, 농민들의 민족 현실에 대한 무지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다. 그중 거시적으로 보면 미군정의 남한 정책의 문제점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과 남한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군정의 점령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당시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한의 쌀을 일본에 밀수출하는 것을 미군정이 묵시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식량 부족을 남한 쌀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남한의 민중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당시 미국의 정책에서 미국은 일본은 일본, 남한은 남한으로 분리해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남한을 동북아의 하나로 보고 일본의 기아 문제 해결을 우선하여 본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군들이 일제의 관료와 순사들을 다시 등용하면서 미군 측에서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친일파의 등용에 대해 미국의 편에서 본 견해 가운데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을 것이다. 나머지 다른 말들은 수식어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기회주의자들은 더 힘이 있는 편에 의지하여 민족의 피를 빠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특히 친일파여서 잠시나마 생명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민족을 위기에 넣는 데 신명을 바쳤던 것 같다. 그들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선인이라고 불려 온갖 탄압과 학대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 미군정의 지배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이치를 따지면 빨갱이라고 불러 사회적 폭력을 하는데 앞장섰다. 지금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남침 때문이라면 남한의 군사력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동맹에서 빠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대국들의 전쟁에서 일본과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에서 외교와 자체 무장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갈등의 당사자에서 빠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조폭 집단의 똘마니처럼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함부로 나대는 말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동맹 관계를 벗어나 먼저 자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시월문학재 위원장 정대호. 다음으로는 수록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